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새로운 세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리는 모든 타로 리딩과 점성학 영상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리해서 올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2025년도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해예요. 이 해는 다른 어느 해처럼 또 다른 그냥 하나의 새로운 해가 아니라 전혀 다른 2020년도에 제가 그때 점성학 리딩을 시작을 했었어요. 목성, 토성의 대결합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해였어요. 2025년은 이제 그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씨앗이 싹 트는 기간이 될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before Christ라 그러기도 하고 before Common Era라 그러기도 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BCE로 이제는 써요. 그러니까 7세기 BC에도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은 기독교에 엄청나고 왕성한 발전이 있었죠. 이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지구가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2000년이 열린다고 했었어요. 이제 왜 제가 4년 전부터 동영상을 시작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은 마구잡이로 그냥 이것저것 하나씩 갖다가 두들겨 맞춰놓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유럽 르네상스 시대와 중세기에는 행성의 배열을 보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메뚜기 떼나 홍수, 또 불길한 일들, 전쟁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Three Wise Men이 예수의 출현 등을 어떤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동방박사 3명이 예수를 마국간으로 찾아갔다 이런 말도 있었었죠. 2020년 목성과 토성의 배열을 보고 굉장히 많은 세계의 점성학자들이 질병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때는 점성학을 많이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들. 수정처럼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고 또다시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2025년은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그때보다 더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와 비슷한 해가 돼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뭔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 인류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100% 그때와 똑같이 벌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사회생활, 문화생활과 사회생활이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행적의 결과를 얻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체로 받는 영향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예요. 선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악행은 하지 말아야 하고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해서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는 일 하지 말고 이것은 물질적인, 영적인 걸 모두 포함해요. 남을 때리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강간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갈취를 하고 이것은 사람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동식물,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우주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주 전체 또 사람들, 동물들 이런 우주 전체가 예수와 부처로 보이는 순간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2025년도 첫 3개월은 화성의 역행 그리고 금성의 역행이 나중에 또 시작이 되고 4월 달부터는 아우터 플래닛들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7월 달부터는 마이너 트라이앵글이 천왕성과
명왕성과 해왕성 사이에 트라이앵글과 섹스타일 각도로 벌어져요.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넵튠과 주피터와 세런이 모두 트라인이 되죠. 목성, 토성, 해왕성이 트라인이 돼요. 글로벌 솔라 에클립스가 3월 29일 날 벌어져요. 캐프리콘 솔스티스는 12월 21일 날 벌어졌었죠. 2024년도. 그리고 토성이 북쪽 노드와 만나고 남쪽 노드와 만나고 2025년도에는 목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해예요. 지구와 물의 자리에서 불과 공기의 자리로 모두 옮겨가는 거죠. Earth 사인과 Water 사인에서 Fire 사인과 Air 사인으로 모두 옮겨가게 돼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앞으로. 토성과 북쪽 노드와 천왕성과 넵튠이 전부 다 사인을 바꿔요.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마이너 트라이앵글로 파워풀한 컨피규레이션이 돼요. 2025년도에 가장 큰 행성의 변화는 토성과 해왕성이 0도 각도로 사냥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냥자리는 first house예요. new beginning, pioneering.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화성이 룰러이기 때문에 전쟁, 폭발, 사건, 사고로 시작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우러 플래닛들의 위치 배열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제 아시겠죠. 1월달은 루나 노드와 3월달은 해왕성과 6월달은 목성, 7월달은 천왕성, 그리고 7월부터 넵튠, 섹스털, 유라너스와 플루토, 해왕성이 천왕성과 명왕성과 섹스털 각도가 되면 천왕성과 명왕성은 트라인 각도가 되는 거예요. 7월부터 11월은 인류의 대변화, 새로운 인류의 출발, 사회, 문화, 통신, 교육 전반에 걸치는 변화를 예고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정치도 바뀌게 돼요. 이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큰 픽처로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이것은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대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겪어야만 하는 운명과 숙명 같은 사건이에요. 1월 11일 날은 북쪽 노드가 바이시스 자리와 사우스 노드는 처녀 자리로 들어가서 7월 26일 내년 2026년이죠. 그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요. 이것은 캐타스트로픽 이벤트를 예고하는 위치예요. 노우스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만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3월달은 굉장히 큰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에클립스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2020년처럼 엄격한 통제가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월 달에 제가 루나 노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은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요. 이것 역시 대변화와 치유를 뜻하는 위치예요. 바다에 관련된 어떤 통제, 규칙, 제한이 생기든지 또는 바다에서의 대형 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것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치유를 해야만 한다든지 서로 도와야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고해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냥자리에 해왕성이 드는 것은 역시 가뭄, 산불, 전쟁 등 또 물의 에너지에서 불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3월 30날 들어가서 2025년 5월달까지 있다가 또 역행을 시작하거든요.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토성이 5월 24일 해왕성과 사냥자리에 같이 들어서서 2028년도까지 그 위치에서 만나 있게 돼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짓들, 바다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오염수를 쏟아붓고 생선을 마구 포획해서 마구 먹어대고 대형 포획틀을 바다에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사는 생명들을 모두 다 죽이고 대량으로 모두 긁어모아서 다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온 낭비적인 생활 습관, 바다에서의 대형 사고, 사건, 쓰나미 등 책임은 지지 않고 소비하고 버리고 파헤치고 이렇게 살아온 인류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먹방한다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마구마구 음식을 밀어 넣어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 넣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 먹방까지 해요. 이것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 심하게 파괴가 되고 있어요. 명왕성이 20년간 물병자리에 있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동시에 과학의 부작용이 모두 다 드러나게 돼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류는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게 될 거예요. 중앙집권제식의 체제로 여태까지 왔다면 이제는 지방분권식의 삶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또 옮겨간다 했죠. 6월달은 목성이 개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 가족, 국가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게 돼요. 과거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2025년 후반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배열로 인해서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다가 새로운 어떤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돼요. 사회체계 전부가 모두 바뀌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아러 플래닛들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릴게요. 1월 11일은 루나 노우즈가 사냥자리, 천칭자리에 있다가 물고기자리, 처녀자리로 옮겨가게 돼요. 이것은 건강을 뜻해요. 어떤 질병을 예고할 수도 있고 나에서 우리로 싸움, 갈등에서 연민과 동정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거예요. 3월 1일은 금성이 역행을 시작을 해요. 사냥자리에서 10도 위치로 4월 12일은 물고기 자리에서 24도 위치로 금성이 사냥자리에서 레트로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화폐와 금융과 은행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애정전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되죠. 이 위치는 물고기 자리의 에너레틱 디그리로 사냥자리 초반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2017년 3, 4월, 2009년 3, 4월에 있었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3월 30은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서 2038년까지 머무르게 되죠. 2012년 이후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다가 이제 3월달이 되면 사냥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대변화를 예고하게 돼요. 이제 해왕성은 조리액 첫 사인인 사냥자리로 들어가서 165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예요. 영화, 예술, 영적인 미디어, 약, 바다, 파머시, 물, 그리고 블라드도 된다 그랬죠. 면역체계, 모든 것을 뜻해요.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5월 25일 날 토성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안개처럼 뿌옇고 불확실하고 경계가 없는 뜻의 행성과 체계가 각이 잡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엄격하고 경계선이 있고 담장, 법, 통제를 뜻하는 두 개의 행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관한 규칙이 엄격해진다든지 물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행성은 9월달까지 붙어 있다가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역행을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26년에 다시 만나게 돼요. 이 두 행성 다 아러 플래닛이에요. 한 행성은 29년 반이 걸리고 한 행성은 165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아러 플래닛들이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2025년 6월은
목성이 계자리로 들어가요. 목성이 계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위치예요. 목성은 계자리를 좋아해요. 화성은 계자리를 싫어해요. exalt한 자리가 있고 uncomfortable한 사인이 있는 거,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성이 계자리로 6월 9일 날 들어가는데 가장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목성은 성장과 아늑함과 편안함과 번영을 뜻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둘이 아주 잘 맞아요. 목성이 토성 해왕성과 트라인 위치로 가게 되는데 희망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있는 반면에 트라인은 제가 늘 말했듯이 어떤 상황을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 있는 사고, 어떤 큰 사고를 더 대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7월 달이 되면 천왕성이 7월 7일이죠. 천왕성이 황소자리, 그렇게 오래 머물던 황소자리에서 떠나서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천왕성이 움직일 때는 어떤 빅뱅이 벌어져요. 명왕성도 그렇지만 천왕성도 조용히 움직이는 행성이 아니에요. 자리 바꿀 때 어떤 대형 사고, 대형 사건. 그런데 제미나이는 바람이에요. 제미나이는 communications. 그리고 제미나이는 사람을 뜻하는 자리예요. 사람을 뜻하는 자리에 아로 플래닛이 자리 들어간다는 것은 대형 사고를 의미하는데 그 뜻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을 했었어요. 토네이로, 허리케인, 태풍, 이걸 다 뜻하는 게 제미나이예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early education, 그리고 intellect, our mind, 이게 다 제미나이 영향이에요. 제미나이를 뜻하는 뜻이에요. 넵튠이 물의 행성이고 천천히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행성이라면 유라너스는 It's like a hammer, 망치처럼 일을 벌일 때 뱅뱅 이렇게 벌어지는 행성이죠.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급격하고 빨리 벌어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유라너스는 유레니엄도 뜻한다고 했어요. 제가. 플루토는 플루토니움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은 핵을 말하는 거예요. 핵에 관련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달이 에클립스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쌍둥이 자리에서의 유라너스는 통신과 여행하는 방법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7년간을 머물게 되는데 우리 개개인의 차트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신과 여행하는 방법에 혁명, 대혁명, 개발, 발전이 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라너스는 얘기를 하고 찾아오는 행성이 아니에요. 있다는 것만 알지만 어떤 쪽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특히 천왕성과 플루토가 만나면 그것은 핵전쟁, 핵발전, 핵사고 이런 걸 뜻한다고 제가 했었어요. 8월 달은 유라너스와 넵튠과 플루토가 마이너 트라이앵글이 돼요.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건 모두가 한 번 도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행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성들이 트라이앵글이 된다는 것은 대형 사고를 뜻하기도 해요.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거로는 좋다기보다는 사고가 커지는 게 아닌가. 해왕성은 both Uranus, Pluto를 섹스타일 각도로 앉게 되고 그리고 유라너스와 명왕성은 트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천왕성과 해왕성의 영향으로 해일, 대홍수, 허리케인 등의 대자연 재해가 지구를 휩쓸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해예요. 이때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비행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천왕성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퀘리어스는 특히
비행기 사고를 예측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라너스와 어퀘리어스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 항공사고, 공항에서의 사고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날 수도 있어요. 2024년 8월 후반부터 지구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었죠. 2025년은 그냥 그 자체가 역사적인 해가 될 거예요. 10월 달부터 디셈버 12월 달까지는 목성과 토성과 해왕성이 트라인 각도로 마감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거나 정반대로 쪽박을 찰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연재해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던가 반대로 일이 커져서 대사건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머큐리는 2025년도에는 파이어 사인과 워터 사인에서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작년은 파이어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했다면 2025년도는 파이어와 워터 사인에서 역행을 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레트로그레이드 기간에는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전자기기가 망가지고 취소가 되고 여행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계약이 되려고 하다가 캔슬이 되기도 하고 일이 쭉 하고 벌어지지를 않고 자꾸 뭔가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고스 디렉터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죠.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월 2일부터 4월 26일은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사냥자리와 파이시스로는 26도 각도로 사냥자리에서는 9도 각도로 역행을 해요. 7월 17일부터 8월 11일은 머큐리가 리오 자리에서 15도로 리오 자리 4도 각도로 역행을 해요.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29일은 머큐리가 사수 자리에서 6도 각도로 있다가 스콜피오 자리로 20도 각도로 역행을 해요. 2025년도에는 그리고 4개의 에클립스가 벌어져요. 3번은 처녀 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1번은 사냥과 천칭 자리에서 벌어져요. 에클립스는 천왕성과 똑같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변화와 충격과 놀라움과 사건, 사고, 지진, 해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 시기를 위주로 벌어져요. 특히 9월 달에 벌어지는 솔라 에클립스는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에클립스는 벌어지기 한 달 전, 벌어지고 나서 6개월서부터 1년까지 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어떤 에클립스인가, 어떤 자리에서 벌어지는 에클립스인가에 따라서 대사건이 되거나 큰일 없이 조금 작게 넘어가기도 해요. 9월 21일 날 벌어지는 솔라 에클립스는 처녀 자리에서 29도 각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이 기간에 정말 강해져요.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건강도 뜻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다 읽어드리냐. 개인적인 점성학을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에클립스가 4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3월 14일 벌어지는 토를 사우스 노드 루나 에클립스예요. 이것은 처녀 자리에서 23도 각도로 벌어져요. 3월 29일 벌어지는 partial north node solar eclipse는 산양자리에서 9도로 벌어져요. 9월 7일 벌어지는 total north node lunar eclipse는 파이시스에서 15도 각도로 벌어져요. 9월 21일 날 벌어지는 partial south node solar eclipse는 처녀 자리에서 aneretic degree 29도로 벌어져요. 우리의 그 발자국은 뒤를 돌아다 보면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지만 그 행적이 모두 남아서 흔적이 우주에 쌓이게 되고 우주에 쌓아놓은 나의 행적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맺고 나에게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나는 이제 벗어났다. 법정에서 나는 무죄를 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전두환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천수를 누렸으니 참으로 잘 살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전두환이란 사람이 지금도 아직까지 죽음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캄캄한 구천 지옥을 이제 가시밭길을 불길을 뜨겁게 달아오른 자갈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선하게 사세요.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마세요. 나에게 남이 하면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세요. 남을 해치지 마세요. 살생하지 마세요. 선행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악행은 최소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힘든 시간이 다가와도 아주 쉽게 조금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2025년 점성학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